조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외국이 청과 일본, 그러니까 그렇죠. 북경과 에도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북경을 가게 되면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육로로 해서 가기 때문에 중국의 그 당시 청나라의 그 어떤 진면목을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이 구간, 오사카에서부터 에도까지 가는 여기가 아마 조선 사신들이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곳, 이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네네. 도대체 어떤 모습들을 더 보게 되나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이 화면 그림은 지금 1747년 11월 10번째 통신사로 파견된 화원 이성린이 그린 그 사로 승구도라는 건데 조선화원이 그린 이 전체 그 모습을 그린 걸로는 정말 유일한 그림인데 잘 보세요. 저 뭐예요? 화면에 보시면 다리? 배를 이어서 지금 다리를 만들었어요. 배다리? 배다리 그렇죠. 저는 주교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요게 이제 에도 가기 직전에 강을 건널 때 이제 배다리 만든 장면인데요. 이게 이제 당시 조선 그 통신사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기 다른 것보다는 주교를 집중적으로 그린 것도 저 배다리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배다리 우리 정조 때도 정약용에 의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그 전이. 그 훨씬 전인 거예요. 훨씬 전이죠. 본격적인 이제 조선 후기 주교는 아직 나오기 전이죠. 그다음에 수차 제도를 이제 오사카성에 지나가면서 수차를 돌려가지고 강물을 성 안으로 들리는 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수차를 보게 돼요. 그래서 수차를 또 따로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미 17세기서부터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수한 점이 있다는 건 알게 되죠. 근데 일본에 그럼 또 다른 뭐가 무슨 어떤 기술이 있었나요? 우리보다 훨씬 뭐 앞서 나갔던 뭐가 예를 있었나요? 들면 오사카의 출판 문화. 출판 문화. 이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머나. 유성룡의 진비록. 그다음에 간양록. 이거 사실은 조선의 어떤 기밀 정보가 담겨 있는 굉장히 고급, 이거 보면 안 되는 그런 책들인데 이게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일본에? 네. 너무 쉽게 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작권 개념이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쉽게 그게 남의 거기서? 비밀을. 네, 그냥 책에 나온 게 있습니다. 누구나 사서 볼 수 있도록 된 거예요. 네.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진비록, 이게 조선의 이 아픔들이 다 있는 그 책들을 일본인들이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얘네들의 비밀을 몰래 적었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이거 사서 보세요. 아니 이거 뭐예요 지금? 아니 이거 얼마나 너무 황당한 충격인데 이게 거예요. 그만큼 일본이 지식정보 산업이 발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 통신사들의 그 글솜씨에 그렇게 막 열거하고 약간 그냥 왜 일본 사람들 그 특유의 예의 바름 있잖아요. 혼내가 아닌 본심이 아닌. 그러니까 거기 벌써부터. 우리가 거기 그냥 넘어간 건가요? 갑자기 띵한데요. 우리가 이 부분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 임진왜란 때 일본인이 와서 조선 할자 가져와서 책을 인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같은 할자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 할자는 결국 보급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의 출판 산업은 엄청나죠. 네. 그리고 조선 후기에까지만 해도 주로 정부에서 관찬서가 주류를 이루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책을 만들어 파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적어요. 18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이때가 전성기예요. 출판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우리 통신사들이 가는 길에 필담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는 이제 에도를 갖다 돌아오는 길에 거길 들르면 벌써 그게 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판 속도도 빠르고 지식의 전파 속도가 그만큼 빨랐던